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서 기분이 좋네요. 예. 여기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 이 벽이 하얘서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 벽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뒷면이 항상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뒷면이 하얗네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 바로 다시 한번 감정 미션. 왜냐면 감정 미션이 바로 궁극의 결과이다. 그리고 궁극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그러한 것을 이해했지만, 그러나 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체인지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은 비워야 되는데,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비워집니까? 그죠? 아, 단번에 깨달아서 어떻게 뭐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견성으로 가, 견성. 그러니까 약간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처음에 이제 봤다 이거야. 잠깐 일변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상을 했는데 뭔가 뿅 가는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그죠? 무념무상. 그러다가 그럼 명상에서 깨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때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명상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나 깨달음이 오고, 그렇다고 깨달음이란 게 뭐 완벽하게 100%딱 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은 뭐냐? 바로 생각의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생각이 내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을 통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촉각이 있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는 사실. 그게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만져지고 보이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논리적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생각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논리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논리 바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드니까 논리적이지만 논리 바깥에 있는 거죠. 알고 나면 쉬운데 우리 논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는 등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했지만 그걸 뭐 믿을 수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수학자도 아닌데.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믿음이 가겠지만, 우리의 논리성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 계산을 통한 우주의 크기가 뭐 184억 광년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논리 바깥에 있단 말이죠. 우리 논리란 거는 다른 사람 논리랑 틀려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논리를 가집니다. 그죠? 하여간 내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의 신봉자지. 과학이란 종교의 신봉자지. 우리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만 이해하죠. 과학자에겐 과학은 과학이요. 우리에겐 과학은 종교입니다. 내가 그걸 직접 풀어봐야 돼요, 손으로. 풀어봐서, 과학이라는 건 수학이니까 사실은. 물리는 수학이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수학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유명한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단지 어떤 비유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확신이라기보다는 비유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지 제가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을 믿어요. 경험. 전 전적으로 제 경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내 경험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이 설명이 그럴듯하구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설명이 나온다면 또 그걸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한시적으로 지금 제게 진리지 그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뭐냐? 오직 나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확신되어지는 것만을 믿는 거죠. 내가 진짜 이해되는 것.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을 지우고 나면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비워져 보세요. 그러면 이걸 딱 볼 때 이게 나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없다면. 생각 없다면 난 그냥 이 지금 화면에 비친 나를 보겠죠. 그냥 이거 뭐 있네? 뭐가 있네라는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이거를 이제 관찰자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의 상태. 왜냐하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생각으로 정립될 수 없다. 나는 생각 이전의 상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사라지니까. 생각이 없어도 사라져요. 죽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나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따라서 필요한 생각만을 따라서 이제 물론 생각 없으면 그것도 안 하겠지만 최소한의 생각이 올라와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솔직히 생각도 하지 않죠.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나중에 사람이 굉장히 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프면 똥 싸러 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면 물론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제 필요한 생각만 하는 거죠. 최소한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체성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라 해도 되고 있음이라고 해도 되고 being이라고 해도 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건 단지 이 의식이라는 것이 덧입은 어떤 옷과 같은 것이고 이 생각은 바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것이고 생각이 없다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생각이 없다면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죠. 이 존재는 직접적으로 세상을 만지지 못하고 이 존재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만져요. 마치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피아노라는 선율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 음악이 재미가 없듯이 아무리 유명한 저도 가수의 일종이지만 혼자 노래 부르면 맛이 안 나요. 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의 선율과 만났을 때 그 접합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좀 솔직히 이 비유는 제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쓰는 건데 사실 이 지금 제가 하는 말과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좀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냥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그러할 생각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계선 밖을 건너갑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텅 비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우습다,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집착을 하게 돼요. 도인이란 건 뭐냐면 이 생각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쳐 버려야 돼. 생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생각에 집착하면 나는 의식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과 동의지가 일어나서 바로 우주와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분은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돌을 닦으시려면.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 매진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완전히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러한 성공해야 되라는 그 말, 언어에 빠져 있는다면 당신은 바로 성공해야 되라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주와 연결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은 바로 어렵게 얘기하면 우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은 의식으로 존재해야 돼요. 의식은 뭐냐? 바로 관찰자죠. 관찰자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은 관찰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되 집착 없이 행위한다. 집착이란 건 결과 때문에 집착합니다. 행위 결과가 좋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행위를 하는 거죠. 한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냥 그 행위를 즐기는 것.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저희 도사가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도사가 아니라기보다 도사라기보다 뭐라 하나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매몰되어 있어서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미 이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쪽은 예외를 치고 저는 우리 영적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내가 이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나를 비울 때 바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하리라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진보라는 거죠. 영적 진보. 우리의 길은 영적 진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이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바로 생각의 노예라는 거예요. 생각의 노예. 나 자신 정체성을 모른 채 이 세상에 휩쓸려서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버려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어떤 뭐라 하나 그냥 저 밑에 깔린다 그럴까?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돈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얘기는 여기서 스톱하고 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했으니까. 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돈을 많이 벌되 돈 때문에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면 당신의 인생은 영적 진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데 필요한 만큼은 벌어야지 뭐 어쨌든 뭐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결국 세상과 나를
세상과 나의 의식을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죠? 아, 이 세상은 바로 진리를 통해 만들어졌죠. 그죠? 진리가 없으면 세상을 만들지 못했죠. 진리도 생각의 일종이죠. 어떻게 보면. 아, 진리가 세상을, 이 의식이 진리를 통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이 세상에서는 가짜 진리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자기의 삶의 상을 만드는 상.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진리가 돼요. 내 삶에서. 그래서 진리 역할을 하죠. 진리라기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진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진리 이상을 인간은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인상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 진보의 길이라는 것은 진리 이외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배고픈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진리 아니면 진리. 배고픈 밥을 먹어야죠. 굶습니까 그럼? 응?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간다. 이거 아닙니까? 먹었으면 나와야 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런 진리가 있고 그거 외에 쓸데없는 뭐가 많단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화장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바로 굉장히 강한 뭐라고 하나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넓게 만들면 상이라고 말 상상할 때 인간 군상 일상 아상 군상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생각이 어떤 뭐라고 하나 이미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의 이미지화. 누가 나를 죽이려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치면은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어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상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상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 그 감정을 붙잡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감정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한 부분은 이 감정 속에서 그 씨앗이 된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대면하게 돼요. 이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가 할 때 거기에 깊은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무서워 이런 생각.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무섭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부모라든가 보통 부모가 많죠. 우리의 원수는 보통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잘못의 근원은 부모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또 우리의 원수가 아닌 게 그 부모는 또 부모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서 수백만 년 전부터 그 피를 따라서 그 DNA가 그 뭔가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우리 보통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스트레스는 뇌가 느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포가 느껴요. 세포 하나가 스트레스 작용을 해요. 그 정도로 예민한 그런 아주 심각한 아주 그냥 폭망한 상태가 나란 말입니다. 내가 폭망이야. 인생 자체가. 너무나 많은 수백만 년 전부터의 진화론적인 어떤 DNA를 통해서 어떤 우성과 열성은 잦아들고 우성이 점점 많이 모여서 된 나. 그래서 그러한 그 생존 프로그램이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죠. 어.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건 하여간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을 뿐더러 어떤 그러한 과한 식욕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것이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죠. 과한 식욕이 왜 있습니까? 과한 식욕을 가진 자가 한 번에 많이 때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우성적으로 깔린 것이죠. 내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손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래야지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반년 정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뚱뚱한 사람은. 가벼운 사람들은 한 40일만 굶어도 죽어요. 그 정도로 우리 생존 능력이 차이가 극심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성에 가까운,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버림받은, 뚱뚱해서 버림받은 여성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오늘은 웃긴 얘기를 자꾸 들어가는데 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몸에 프로그램들이 장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존 프로그램. 생존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겁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래 살기 때문에. 겁을 내야지 잘 도망갈 수 있으니까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친화적인 사람들이 또 있고 친화적이 돼야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사회 부정자에 속합니다. 사람 자체가 무서워. 그것은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핏줄이 그리고 어, 제가 좀 부모한테 좀 학대를 많이 당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또 있어요. 문장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그 감정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 알게 되면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꾸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걸 연구하게 되면 별로 그 감정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주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감정이 빠지면 안 돼요. 감정을 느끼되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감정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거리십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를 어떤 특정 인물을 만나면 왜 마음에 막 그 사람이 싫고 막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고 짜증이 이빠이 납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감정이란 것은 말이죠. 자기가 컨트롤할 만큼 수준이 낮아야 돼요. 근데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내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감정이 나를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술을 즐길 만큼 먹으면 되는데 술이 나를 먹어서 내가 주사를 부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 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감정에 먹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고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먹히는 순간 나는 관찰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냉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냉정할 수가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훈련을 하냐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기의 프로그램을 알아낸다. 깔린 생존 프로그램. 그리고 생존 프로그램을
생존 프로그램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러한 문장들이 있다. 무서워. 저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아. 뭐 어떤 뭐가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는 그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죠. 그거는 저의 경우와는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거와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이겨냈냐? 바로 감정을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 감정의 핵심을 깨달아 객관화시키고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직장에 가서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천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옵니다 나한테. 왜냐면 우리 보통 이제 연기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의 주파수가 다른 사람의 주파수를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한 거야. 수준이 비슷해 싸우죠, 그죠? 보통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진 않죠, 그죠? 근데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면 제가 애들하고 잘 싸우는데 수준이 비슷한 거야.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그 사람이 싫을까요? 내가 수준이 높아 버리면 그 사람이 유치해 보여. 근데 머릿속으로는 돌을 닦았지만 내 마음에 뇌 신경회로에 장착되어진 이미 신경회로가 완전히 굳어져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그 신경회로가 이미 장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아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평생 수행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져요.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장담 드릴게요. 저같이 희귀꼬물이에 완전히 그 군중 속에서 완전히 그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두려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 희귀꼬물이로 방에 처박혀서 남들은 막 그냥 보통 무문관이라 가지고 90일만 방에 들어가 있어도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요. 스님들은 보통 그분들이 얼마나 고려합니까? 방에 들어가 가지고 90일 저 같은 사람한테 우스워요. 90일 너무 좋아. 그냥 90일이 아니라 한 반년 정도는 가볍게 그냥 방에 처박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밖이 무서우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밖이 무서워서 한 반년 그냥 대학도 그냥 휴학하고 그냥 한 반년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해준 밥만 먹고 그냥. 그런 게 저라는 말이죠. 저한테는 무문과는 애들의 껌이죠. 왜냐면 그냥 갇혀있고 싶은 거야. 그냥. 무서워서 밖이. 그런 정도로 이 포비아가 심한, 인간 포비아가 이렇게 심한 사람인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일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익숙해져라 이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나의 그 감정에 익숙해져라. 익숙해져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 사랑해줘라. 이것이 바로 그 kin 포인트입니다. 감정을요 자세히 들여보시.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부터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아 지겨워. 이 사람은 얘기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이게 뭐냐면 싫다는 싫다. 싫다는 생각에 빠지면요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싫다는 생각은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냐면 가슴을 꽉 막히게 하는 에너지예요. 즉 내 가슴에 꽉 막혀서 내 가슴이 부드럽게 울려서 그 에너지가 방산되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게 돼요. 여러분이 싫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싫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싫다는 생각을 바라보시는 그냥 싫다는 것이 무슨 감정인가 느껴질 때 그 싫다는 감정이 또
발산됩니다. 그리고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바로 그 순간에 뭔가 그 기분 나쁜 그 감정 있죠. 그거를 느껴주시는 거예요. 미묘한 감정. 싫다는 것을 또 넘어선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우울화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싹 느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싫다는 감정 때문에 외면했던 그 감정들은 사실은 별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껴보시면요. 수치심이라든가 우라통은요. 오히려 뭐랄까 그런 욕망이나 어떤 막 배신감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에 속한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워요. 차라리 욕망이 더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심이나 어떤 그러한 열받고 이런 건 오히려 열받는 거 오히려 좀 통쾌해. 그래서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왜냐면 화를 낸다는 것은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 화라는 것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쾌락이 인생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내기를 즐겨하고 그다음에 남들을 깔보는 거 있죠. 깔보기. 딱 이까지 거. 이럴 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뒷담화 까는 것이 또 기분을 좋게만 인간을 업시켜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동료들과 만나서 뒷담화 까는 것 그거에 바로 그것만큼의 쾌락이 인간에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뒷담화 까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한 힘든 면, 자극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강한 쾌락을 동반하는 시원한 마음, 기분을 줘요. 그리고 수치심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알싸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느껴주는 거예요. 왜 느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느껴줍니까? 바로 첫 번째, 객관적으로 감정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관찰자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느껴지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면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는 그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싫다는 마음으로 싫다는 것은 가슴이 꽉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심보다 싫다. 이 사람이 싫다. 이 감정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내가 열고 내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싫고 자시고 하여간 우선 내 마음을 느껴보자. 싫은 것도 느끼고 그리고 또 수치심도 느껴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존재가 나에게 무시당할 때 나에게 태클을 걸 때 내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왜 허상이냐 하면 바로 내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이 삶은 나를 내 내면 때문에 끌어당겨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나한테 끌어당겨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맞장구가 왜 쳐집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내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 머리는 더 낫겠죠. 내 사고력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나의 뇌에 새겨진 이 신경 다발로 이루어진 뇌세포가 뇌의 그 신경 섬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꼬여가지고 회로를 만들 때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당할 때 화를 낸다든가 어떤 사람은 운다든가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신경 회로를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내게 돼요. 감정 기억을 통해서 뇌에 새겨진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허상이든 실상이든 군상이든 아상이든 오주상이든 어떤 상과 결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장과 결합이 될 때 거기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내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싫다는 마음이 진짜 세다.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다. 정면으로 가슴을 들이대세요 그 사람한테. 야 마음대로 쏴봐라. 내가 내 감정을 느껴주리라.
바로 그 사람이 내 천사입니다. 내 이 감정 회로를 깨부시는 그 사람이 나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나의 감정 회로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성시켜주고 내가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더 이상 이 감정 회로가 이 생각 회로와 감정 회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익숙하다, 괜찮다, 편안하다. 이거 맨날 먹는 커피네. 커피를 3년을 커피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쓴 커피가 맛있다, 향긋하다가 느껴집니다. 딱 마시고 아 싫어 쓴 커피 왜 설탕을 안 타고 쓴 커피를 먹어 미친놈들 이게 아니라 딱 마시니까 처음엔 딱 써요. 근데 쓴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냐면 향긋하다. 뭔가 딱 기분이 좋네. 쌉싸름하고 그 카페인의 맛이 느껴진다 하면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맛을 느끼는 다른 신경 회로가 이곳에 생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수치심을 즐길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설탕을 쳐주는데 어떻게 설탕을 쳐주냐? 바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것이냐면 물론 자기를 진짜 사랑하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정확히 이 감정 미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쓴 감정에 설탕 하나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 새로운 감정회를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아 너 사랑스러워. 분노야 너 아름다워. 아 이뻐라. 아 이뻐라. 못생긴 자식도 내 눈에 이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못난 얼굴도 이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이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거는 쓴 맛이야. 이 감정은 어느 정도 많이 쓰진 않아. 솔직히 먹을만해. 어떤 감정도 먹을만해요. 못 먹을 만한 감정은 없어요. 내가 못 먹는 감정이 유일한 거. 싫어서 회피할 때 나는 그걸 입으로 뱉어버립니다. 뱉으면 끝인 거예요. 뱉으면 계속 뱉는 싫고 뱉고 싫고 회피하고 싫고. 아이고 내가 내 카메라를 쳐버렸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싫고 컴다운 싫고 회피하고를 반복하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가중치 매일매일 더 강하게 그 사람이 싫고 미워지고 회피하는 이 아니면 뭐 돈 없는 문제 돈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혼자 살아도 괴로워요. 저는 혼자 살아도 즐겁지만 혼자 살아도 괴로워요. 저는 그러한 신경회로를 발달시킨 거죠. 외로운 마음을 느끼고 느껴졌더니 외로움이 달콤함으로 변했어요.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했냐? 힘들었죠. 그러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관계라는 것이 꼭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저는 프로그램 자체가 왕따예요. 왕따 프로그램이. 원래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왕따 스타일이에요. 좀.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지우지 않고 굳이 그거를 지울 필요가 없이 그냥 나름대로 나한테 정착화시킨 거죠. 꼭 사람하고 안 만나도 마음이 즐겁게 고독을 즐긴다고 하죠. 고독을 즐기게 된 거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게 되었다. 얼마 잘 지내는지 몰라요. 혼자 웃고 까불고 테레비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노는 거죠. 외롭던 마음을 오면 느껴져요. 그러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로움도 사실 뭐냐면 어떤 이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학자든지 아닌 다른 도인들의 말에 의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몸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 그래서 그런 반응이 외로움이란 반응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적 객관화시키고 감정도 익숙해지면 감정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싫은 감정도 점점
뭔가 맛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그 가슴을 꽉 막고 싫다는 회피를 하자면 먹고 삼키게 돼요. 삼키면 사라지잖아요. 삼키면 어떤 과정이 있지만 똥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생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정도 몸만 에너지가 아니라 감정도 에너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히키코모리도 만나요. 그러면 나는 나의 천사를 또 찾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화나게 하는 분이지. 아, 저분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서 아니면 길 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태클을 걸어요. 왜냐면 우리 같이 도땅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도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앞에 누가 서 있는데 아니 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문을 살짝 열어야지 어떻게 문을 확 열어버렸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이러고 그냥 웃고 넘겼죠. 왜 그러냐? 그 순간에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감정이야. 그 사람과 말은 하지만 물론 신경의 절반은 감정이 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요. 누가 나의 태클을 걸 때 느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 생각보다 이게 싫다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게 아우 누가 태클 거는 거 진짜 싫어 이게 아니고 아 누가 태클 걸었는데 딱 보니까 감정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가 않네 생각보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 안심을 하게 돼요. 그걸 지나가 버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임을 명심하세요. 이건 감정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그런 사람들은 나의 천사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끌어들였어요. 나의 주파수, 나의 진동수를 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겼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 우주예요. 내가 창조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저도 이해하기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돼요,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없던 것도 그냥 떨어진다니까요. 돈이 필요하면 통장이 찍혀요. 오늘도 통장에 돈이 찍혔더라고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돈이 찍혀요, 그냥. 이거는 내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말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워낙, 뭐라 하나,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그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머리에 시스템이 확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돈이 떨어져요. 물론 그건 거짓말인데 통장에 돈이 찍힌단 말이죠.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 그것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와요. 무조건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도와줘요. 제가 음악 하고 싶다 하니까 길을 가다가 선생님이 날 찾아왔어. 길 가다가 내가 전하는 목소리가 좋았대. 그러면서 내가 이 스웨덴의 유명한 성악 선생님인데 너에게 공짜로 음악을 가르쳐 주마 했죠. 왜냐? 내가 원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우발적으로 계속해서 운빨이 따라 들어와요. 왜냐면 그게 내가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집착하면 당연히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감정 미션을 수행할 때 바로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꿈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꿈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길이 막힌 것은 길이 막히고 싶은 이 우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중요한 감정 미션을 그 실패감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이 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감정 미션을 통과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멋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궁극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빛으로 왔으니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생각이라는 길로 우리는 이 삶을 여러 가지 상을 만들고 허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는 발전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도 인격 신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어떠한 그러한 모습의 길을 가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그러한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주는 우리를 통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이 우주는 결국 같이 성장 발전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우주니까. 나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가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인지 아니면 빛인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마법사인가? 왜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요. 머리로 내가 필요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내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슈퍼에 가면은 딱 그게 하나가 딱 남은 게 보여요.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 항상 내가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서 나에게 와요.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하면은 그것들은 나에게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 미순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바로 영적 진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직장 가시고 가정에 가시고 밖에 놀러 가시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나의 천사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주가 나에게 수련용 도구로서 보내준 바로 사람들이요, 문제들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신경회로를 부수시고 새로 더 아름다운 신경회로를 창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우리의 진동수는 높아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차오르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더니 뭔가 이렇게 자신이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가면 갈수록. 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조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단계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것까지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짜로 푸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지혜예요. 이만하면 제가 말하는 건 직접적 제 경험이에요.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바라보면은 그것이 사실 별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거를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답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고 딱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스쳐가 지나가고 결국 내 수준이 높아져서 더 이상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와요. 왜냐면 내 수준이 높아지니까. 나의 신경회로가 그 사람이 한 쓴소리도 달게 받아먹을 만큼 그렇게 나의 이 마음의 작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도 비워져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비우고 생각을 흘려보내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프로그램이 어떤 생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워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경계선 너머로 넘어가요. 거기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더 이상 큰 고통이 없는 세상.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러한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해서 열리고 머리에는 하늘의 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해하게 돼요. 하늘의 지혜가 들어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면 되죠. 남들의 얘기를 믿지 마세요. 제 얘기도 절대 믿지 마시고 이대로 쫙 정진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정 미션을 겪으면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설탕 한 스푼, 쓴 커피에 설탕 한 스푼을 넣는 것처럼 그 쓴 맛의 그 감정도 달달해져요. 즐기고 사랑해보세요. 거기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영적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